네, 지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NH농협은행 인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현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굉장히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서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여기 목차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농협은행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드리고 그 다음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저희 농협은행에서는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저께죠. 10월 26일 날 저희가 채용 공고를 올렸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농협은행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협은행은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국내 자본 100%로 이루어진 순수 민족 자본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국인 주식이 없다는 얘기죠. 전부 국내 자본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국내 자본은 전부 조합원 출자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중은행들은 그래도 외국 자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외국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익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 공헌 활동으로 환원이 된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협은행이 7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으로 선정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그렇게 외국으로 배당금을 유출하지 않고 전부 내적으로 적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수익으로 전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100% 출자한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농협은행은 이 금고를 여기 보시면 거의 뭐 100%, 99% 가지고 있죠. 이 금고라는 것은 결국 나라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뜻인데 그만큼 국가에서도 저희 농협은행을 믿고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은행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정부 청사, 국회, 청와대, 감사원 저희 입점된 기관들이 보이시죠? 그만큼 저희는 이렇게 신뢰도도 있고 인지도도 있는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총 자산 규모죠. 물론 저희 그 범농협, NH농협 상호금융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규모긴 하지만 806조 압도적인 총 자산 규모를 가진 NH농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탄한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저희 신용 등급도 보시면 높은 등급, 작년 말 기준으로 굉장히 우수한 등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또 직원으로서도 안심하고 고객으로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면은 지금 점포 수도 압도적으로 많죠. 저희 농협은행만 따지면 1120개 정도 되지만 저희 농협 전체 네트워크로 따지면 한 5,900개 가량이 되는 굉장히 우수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나 그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면 마케팅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산재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직 마케팅 여력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전국에 퍼져 있는 이유는 그 전국 각지에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원하는 곳에 근무하실 가능성이 더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해외 네트워크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뭐 북경, 뉴델리, 양곤, 미얀마죠. 그 다음에 하노이, 호치민, 뉴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시드니하고 런던도 저희가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외 근무에 뜻이 있으시다면 저희 농협은행이 또 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저희 농협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도 그랬고 가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물론 일을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저희 국내 자본 100%로 이루어진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가가 이용하는 은행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은행이 바로 이 농협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 농협은행은 현재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잘 알려진 오런뱅크를 포함해서 마이데이터 사업 인증도 저희 농협은행이 최초로 받았고
그런 어떤 저희 R&D 센터를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것도 저희 농협은행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바라보고 직장을 선택을 하신다고 했을 때에도 저희 농협은행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농협은행 채용은 5급과 6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형태는 점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5급과 6급으로 나눠져 있고 왼쪽에 5급을 보시면 전국 단위 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중앙본부 핵심 인재 그 밑에 보이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영업점 경험을 거치게 되고 거기서 뭐 2년 정도 근무하시다 올라오시는 게 뭐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본부로 바로 배치되는 직군들도 있습니다. 채용 분야에 따라서. 하지만 일반 직군 같은 경우엔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본부 인재로 오시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T 부문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6급 같은 경우는 지역 단위 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는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쭉 근무를 하고 싶고 이 지역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또 고객들과 계속 긴밀한 협조 체계 같이 공존하는 그런 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6급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하반기에 지금 채용이 진행되는 거는 이 5급 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인재상이 있는데요. 제가 굳이 여기다가 요거를 꺼내놓은 이유는 이 인재상이라는 게 저희 기업에서 만들 때 하루아침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뭐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 같고 뭐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이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결제 단계를 거쳐서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농협은행에 지원을 하신다면 이 내용이 친숙해야 하겠고요. 여기서 뭐 자기소개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면접 때도 여기에 기반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뭐 그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인재상을 출력을 해서 자기 책상에 아니면 뭐 또 화장실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용 절차를 보면 이제 지원서 작성을 하시고 아마 금융권, 은행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평가가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2차 전형에서 이런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 IT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코딩 테스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차 전형은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도 이따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검진을 해서 근무가 가능한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26일부터 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오늘 당장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채용 인원은 130명 채용을 하고요. 요즘 채용을 안 하는 할 수 없는 또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기여도 해야 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먼저 일반 카드 IT, 일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나서 나중에 중앙본부에서 일하게 되는 일반, 그 다음에 본부에 바로 배치되는 카드. 저희 농협은행에 카드 분사가 있어요. 이제 NH농협카드가 저희 농협은행 소속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IT도 그럼 하게 되고요. 이번에 전문 자격 소지자를 별도로 이렇게 대폭 확대해서 채용을 합니다. 원래도 저희가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세무사 등등 채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채용하는 인원수도 굉장히 확대를 했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우대 조건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그런 거 내용들을 녹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용 공고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채용의 가장 큰 핵심이죠. 저희 경력직 채용, 경력직 신규입니다. 여러분들 뭐 호봉이 인정되는 경력직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 신규 직원과 동일하되 그 밖에서 근무한 경력들이 여러분 채용 과정에서 활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IT, 디지털 카드, 금융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근무 경력이 있으시다면 이 경력직에 지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채용 과정 중에서도 우대를 많이 받으실 거고요. 자신감 있게 응시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력직 채용, 특히나 이전 근무 직장 그 경력이 있으시다면 꼭 지원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자세한 내용은 또 채용 공고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원 자격을 보실 텐데요. 일반 분야에는 뭐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IT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수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없습니다. 온라인 코딩 테스트가 들어온 대신에 정보처리기사는 우대 사항으로만 남겨놨고요. 자, 전문 자격 소지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전문 자격들이 있나? 변호사, 외국 변호사, 영미권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계리사. 계리사는 이제 퇴직연금 관련으로 그 업무가 있고요. 감정평가사, 그리고 건축사, 기술사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확대되고 이제 채용하는 인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 2년 이상 5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뭐 남자의 경우 군필이라든가 뭐 아니면 근무상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공통 지원 자격이 있는 점 나중에 공고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전형 절차. 우선 여러분들 그 온라인 인적성 평가 같은 경우는 공통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이거 이따가 뒤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IT 자기소 평가하고 그다음에 IT는 저희가 코딩 테스트가 이번에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따 뒤에서 설명 또 드릴게요. 인적성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하던 뭐 RP라고 롤플레잉 같은 것도 했었는데 뭐 심층 면접도 있었고 저희는 이번에 PT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를 현장에서 들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즉시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문 자격과 경력직 보시면 필기 전형이 이제 좀 간소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자격을 갖췄고 또 경력직은 근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기에서 뭐 심층적인 검증을 하지는 않고 굉장히 간소화된 시험들입니다. 인적성 평가 뭐 어려운 시험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PT와 심층 면접이 있다는 점, 요 하루 반나절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응시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경력직 같은 경우도 이제 경험기술서 이제 밖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셨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우대사항 또 어떤 추가적인 자격이 있는지 보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이틀에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직무 면접과 심층 면접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대사항이 있는데요. 이 우대사항은 여러분들 이게 없다 그래서 뭐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는 경우에 우대를 제공해드리겠다는 얘기니까 이 많은 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는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 관련 자격증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으면 꼭 그 기재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금융 전문 자격증 요건 항상 저희 있었죠. CDCS나 뭐 CFA, CFP 여러분들 뭐 변액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그 펀드 관련 대행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금융 전문 자격증 굉장히 많지만 모든 게 다 우대 사항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당이 된다는 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관련 자격증도 있다 이런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딱 여기 일반 카드 쪽 보시면 학위도 있는데 IT도 마찬가지고 이 학위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농협은행은 학력에 의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석사 이상 학위에 대해서만 우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학위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어디서 근무를 하나요? 보면 저 일반은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앙본부로 오시게 된다 말씀드렸죠. 카드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 서대문역에 있는 본부로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I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왕에 통합 IT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서 근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신식 시설이고요.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 자격 소지자 같은 경우 또 경력직도 마찬가지로 IT를 제외하고는 저희 서대문역에 있는 본부에서 근무를 주로 하시게 되고 IT는 마찬가지로 의왕 쪽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마감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죠. 11월 3일 수요일 6시에 마감이 되니까 여러분들 미리 접수를 해주세요. 그때 가서 접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쁘고 그날 또 무슨 일이 생겨요 꼭. 그래서 미리미리 접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28일 날 있고 코딩 테스트는 하루 전에 있을 예정이에요. IT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과정을 통과하시게 되면 1월 중순에
저희 농협은행에 입사를 하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소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에서 농협은행만 치셔도 공고가 뜹니다. 저희 한소희 모델, 한소희하고 강하늘 씨가 있는 사진이 뜰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접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오늘 동아일보 채용 라이브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 바로 접속을 하셔서 작성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채용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블라인드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자기를 밝힐 수 있는 내용을 나 뭐 어디 학교 나왔다, 뭐 아니면 내가 누구랑 아는 사이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블라인드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자기가 뭔가 유리한 걸 하려다가 아예 평가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사례를 쓰거나 경험을 쓰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뭐 다른 어디서 뭐 인용하는 것들이 뭐 그런 뭐 기사 이런 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이 소중한 공간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느꼈다가 중요한 거니까 그 여러분들 쓰실 때 그런 걸 많이 고민해서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제 비유를 좀 뭐 많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이 채용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대한 팁인데 그 비유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명함을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함을 나눠준다면 저도 맨날 그 집에서 뭐 빨래하려다 보면 명함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이제 명함은 쉽게 버릴 수 없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인적성 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제한된 시간 내에 뭐 예를 들어 12초에 한 문제씩 그렇게 찍어 가시면 되는데 이 중요한 게 그 필기시험 때 이게 검증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인적성 평가가 한 번 더 있었죠. 아까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많이 얘기를 해놓으면 거기서 신뢰도 문제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문항이 비슷한 문항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서로 신뢰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심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표절 같은 경우 굉장히 금방 쉽게 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피드백이나 코칭을 뭐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주의해서 그런 것들이 또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이번 채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작년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이제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제가 올해 하는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작년 거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뭐 크게 느낌이 다르진 않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이 빨간 글씨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역할이 뭐냐, 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쓰셔야지 전혀 다른 뭐 금융소의 문제만 그냥 한 바닥을 풀어낸다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 득점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또 거기서 어떻게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독창성, 개성을 담아서 내 이야기로 그 공간 진짜 아까운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700자를 어떻게 채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한자 한자 너무 소중하다. 여기를 다 빛내봐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결과물은 차이가 나겠죠.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냥 관념적으로 잘 쓴 글이 아니라 득점에 도움이 되는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쓰는 글을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적성 평가 필기시험입니다. 인적성 평가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한다고 했죠.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시험일 뿐이지. 그래서 전문 자격 같은 경우는 요 인적성 평가만 칩니다. 뭐 어려운 시험 아니니까 편하게 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같은 경우 직무 능력 상식 평가 치시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문제 위주로 먼저 푸시고 모르는 문제는 이제 넘어가고 나중에 푸시는 걸로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 전문 자격은 안 하고 경력직은 합니다. 그래서 40분이니까 사실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생각하고 쓰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브레인스토밍 같은 과정을 거쳐서 글을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확신을 섰을 때 쫙 써나가는, 그리고 평소에도 손으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가운데 직무능력 평가 관련해서 무슨 책을 보면 도움이 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마 이따 물어보시려는 분도 계셨을 텐데, 저희가 매번 새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보고 출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저희가 뭐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어떤 여러분들이 능력을, 잠재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런 거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되, 시간 관리 같은 걸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집을 풀어보는 행위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T 온라인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 언어들에 대해서 측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보게 될 겁니다. 뭐 여기 공정성 관련 그 시험 감독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시험 환경은 사전에 테스트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게 될 겁니다. IT 지원자만 해당이 됩니다. 경력직 IT는 시험 안 치고요. 자, 직무능력 평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옛날에 우리 뭐 소금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은행에 맞춰서 직무와 연관시켜서, 저희가 이거 한 지도 벌써 5년 이상, 뭐 한 7년 됐죠, 벌써 됐기 때문에 뭐 많이 익숙하실 거고요. 이제 은행 관련된 용어를 알아야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용어도 좀 많이 알아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식평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 그런 은행 관련 상식, 아니면 뭐 시사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친숙해야 좀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현재 뭐 신문에 나오는 수준, 아니면 용어집이나 상식 그런 서적들에 나오는 수준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조금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까지 벌써 왔네요. 면접에 와서 보시면 집단 면접, 뭐 다대다 면접, 인성 면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솔직하게,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 외워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100가지를 외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셔도 대답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막 천장 보면서 얘기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면접관 할 때도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눈을 바라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분명 저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외워서 그냥 읽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채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걸 물어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을 할 때는 너무 외운 거 답변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자기 생각을, 그리고 또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이런 호흡을 하는 과정이 저는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익 면접에서는 동료 지원자를 존중하면서 또 날카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면서 어떤 해법도 찾고, 이런 그 조직에 융화될 수 있는 인재인지를 저희가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주제를 드리고, 또 너무 어려운 주제는 드리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응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T 심층 면접, 전문자격 같은 경우는 요 PT 심층 면접 2가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일반 지원자 같은 경우는 PT, 그 다음에 뭐 우리 경력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2개 다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제에 대해 발표, 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마련을 할 수 있느냐, 또 독창적인 생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결국 저희 영업점에 고객이 내방을 하시면 그런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마케팅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는 면접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심층 면접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집단 면접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대다 면접이고,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아까 말씀드렸죠, 인재상도 저희가 물어본다고 했고요. 그래서 너무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답변하고 차라리 다음 질문을 한 번 더 받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좀 팁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토익 면접 같은 경우 뭐 메타버스, 지금 우리 동아일보 채용 라이브도 메타버스가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법을 또 던져가면서 내용을 종합을 해가면서, 그래서 뭐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기는 서로 이야기를 좀 서로 합쳐서 이런 결론을 내보자라는 그런 토의죠. 의논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PT 면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제가 좀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 이게 맞다 틀리다를 보는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현장에서 그런 순발력도 좀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득력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면접 준비 시간도 드리고 발표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언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심층 면접. 네, 보시면 이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준비한 것도 물어보면서 앞으로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 저희가 말씀을
한번 여쭙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외운 듯이 답변을 하게 되면 면접관은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대화를 안 하고 외운 것만 말씀하고 계시면 굉장히 좀 서운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뭐 말씀 내용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저희 면접관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중요한 게 만약 자기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거기다 막 썼다 내가 한 것처럼 이 심층 면접에서는 거의 다 좀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PT 면접도 마찬가지고 집단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했던 내용만 자기소개서에 쓰셔야지 이런 면접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농협은행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농협은행에 대한 내용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지원할 때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어서 저희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취업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실 때 지원하시는 것마다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 그 다음에 그 평소에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궁금한 것들은 이제 뭐 블라인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전공 같은 거를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전공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전공이 어떤 학교에만 있는 전공이라든가 그래서 이 학교를 나온 게 누가 봐도 이 학교를 나온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수님을 뭐 언급을 한다. 거기서 뭐 어떤 교수님은 저에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식별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뭔가 득점을 이걸 통해서 얻겠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내용으로 승부를 보셔야지 나를 조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서 누구와 뭐 신분이 있는 걸 알려서 득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평가관들에게 그런 걸 강하게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뭐 학점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자기가 자격증 딴 것들 언급하시는 거 상관없고요. 그리고 동아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언급하시는 거 물론 가능은 한데 근데 동아리에도 학교명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배제하셔야 되겠죠. 땡땡 동아리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블라인드 중에 뭐 회사명 같은 것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명은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뭐 땡땡 뭐 예를 들어 생명, 뭐 땡땡 보험 뭐 아니면 땡땡 은행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이제 굳이 그 회사를 뭐 밝혀서 여러분들이 뭐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아직 복무 중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저희 여기 공통 지원 자격이 있어요. 이제 11월 말까지 전역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현재는 복무 중이라 하더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류 발표한 후에 필기시험까지 얼마나 되나요? 이런 것도 있는데 서류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필기시험까지 한 3일 정도 뭐 길어야 4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요. 이번 채용 같은 경우도 한 3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좀 만약에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그러면 필기시험도 좀 염두에 두고 시간도 좀 비워두시고 응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격증 같은 경우에 뭐 실무 수습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자격증은 아직 발급이 안 되고 있다. 합격은 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합격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저희 면접 당일날 제출이 가능하시다면 실무 수습이 필요한 자격증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뭐 자격증을 합격만 한 상태다라고 해도 저희 여기 명시된 내용을 제출 서류 쪽을 확인을 하시고 기재가 가능한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번 또 볼까요? 네, 입사 지원서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실 때 그 브라우저 관련된 문항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어제 오늘 해서 여러분들 그 지원을 하실 때 혹시나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최신 브라우저를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크롬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든가 이런 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즘은 이제 또 보안 문제 때문에 구버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입사 지원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하시면 중간에 뭐 막힘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예전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인데 그거를 다시 쓰는 경우에도 어떤 표절로 걸릴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도 이제 가끔 올라옵니다. 굉장히 뭐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요. 본인이 제출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채용 전형이 끝나면 어차피 누구 건지는 모르고 파기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게 표절의 백그라운드로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검증하는 절차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새로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글을 쓸 때 분명히 저도 그래요. 작년보다 올해 글쓰기 능력이 더 향상이 돼 있습니다. 저도 문서를 만들다 보면 작년 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작년 거를 그대로 하면 물어보는 거랑도 안 맞아요.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비슷하다는 이유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내용이 안 맞고 채점 기준에도 안 맞죠. 여러분들한테 손해예요. 그래서 무조건 새로 쓰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인적성 평가는 언제 치나요? 이거는 저희 접수 끝나자마자 이틀에 걸쳐서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수가 끝난 다음에도 접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저는 뭐 농협에서 하는 행사를 수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류 문제 대상이에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우대 사항이 있는 사람이에요 했는데 이 온라인 인적성을 안 쳤다 그러면 다 박탈되고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수가 끝이 아니다. 그 이틀 동안 끝나고 나서 이틀 동안 이 시험을 쳐야 된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할 때 뭐 오타 이런 게 중요한가요? 또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어떤 완결한 글이 지원자의 정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부터 일찍 지원해라 하는 이유가 나중에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지원을 하시면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할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뭐 오늘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저희 농협은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저도 이런 걸 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Q&A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저랑 필기 시험장에서 또 면접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